눈알에 치약도 발라보고 생기부에 언급된 거에서 더 깊은 질문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결심 당했죠. 네, 한 15번은 한 것 같거든요. 그냥 오면은 지갑 안 들고 다니셔도 되니까.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0년부터 4년간 꾸준히 진행했던 모의 면접 콘텐츠만큼이나 작년부터 진행하기 시작했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올해는 모의 면접 콘텐츠는 잠시 쉬어가고 합격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듣는 방식으로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시와 정시 입시 전략 수립 방법,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법까지 합격자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으로 담아냈으니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메이저 리서치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에는 다음과 같이 수시 모집에서는 인문 계열 학생 2명, 자연 계열 학생 6명,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자연 계열 각각 2명씩으로 총 12명의 합격자들이 참여했으며 본 콘텐츠에 출연하는 합격자들은 모두 2024학년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새내기 대학생들입니다. 그간 석신우 소장님과 이수미 팀장 모두 메디컬 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 메이저 리서치가 메디컬 입시 쪽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보다 다양한 대학교의 여러 전공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합격자 인터뷰를 기획했으니 본 콘텐츠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익한 정보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활기록부를 봤는데 약학이랑 생명과학 쪽에 대한 관심이 이제 꾸준하게 생활기록부에 보이더라고요. 또 언제부터 또는 왜 관심이 있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최대한 빨리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할 때 생명, 화학, 물리, 지구과학이 다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 가장 흥미를 느끼는지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명과학하고 화학 쪽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고 또 1학년 때 학교에서 진행해주는 신문 읽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한참 코로나일 때다 보니까 코로나 이런 약 이런 관련이 많았었는데 그런 관련들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바이러스나 신약 개발 이런 데에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1학년 때 깨달았고 2, 3학년 때는 이제 그런 관심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야적으로 하면서 계속 생기부에 적어 나갔던 것 같아요. 학과나 좀 진로 선택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자기의 관심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그런 걸 예민하게 판단하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제일 공부가 하기 싫을 때 꺼낼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또는 통합과학 공부를 할 때도 자주 틀린 부분은 어디였고 내가 제일 공부하기 싫어했던 부분은 어디였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판단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진로가 어디인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진로를 좀 깨닫고 나서 비교과는 어떻게 좀 만들었어요? 제 상황을 먼저 판단을 했는데요. 제가 일반고였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찾고 전문적인 세특을 작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진짜 호기심을 생활기록부에 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인터넷에 도는 주제나 추천받은 주제, 흔히 쓰이는 주제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진실되게 내가 이 교과목을 공부할 때 진짜 궁금했던 것들 을 가지고 작성하는 게 더 진실성 있고 참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탐구 주제를 찾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는데 탐구 주제를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이것도 예민하게 자기가 조금씩 읽으면서도 사람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냥 너무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따라가야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과목 공부할 때 옆에 메모장 같은 거 공부하다가 딴 생각으로 넘어가면은 또 공부의 흐름이 지장이 되니까
빨리 적어놓고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그 메모장 다시 꺼내서 그런 주제들을 떠올려 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리자면 국어 공부를 하다가 생명과학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던 되게 특이한 예시였고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기발했고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라고 했던 예시였는데요. 국어에서 사군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들이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매화는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나와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럼 매화가 왜 추위에 먼저 제일 피지? 생물학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생물학적으로 찾아서 사군자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이 의미를 담게 된 생물학적인 요인들은 이러하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자기의 의문을 순수하게 담아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참신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좀 이건 아쉬웠다 하는 채택도 있나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문성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뭔가 인터넷으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또 있고 또 제가 어느 정도 아는 게 있어야지 그에 맞춰서 서치를 할 텐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그래도 과학 신문이나 뭔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런 부분은 조금 놓았던 것 같아서 아무리 일반고 학생들이어도 인터넷 같은 걸 잘 활용해서 전문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채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해도 이제 세특을 써주시는 거는 선생님 재량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데 너무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려야 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며 인간관계다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질문 드리고 하면서 최대한 친밀해진 다음에 또 보고서 같은 거를 드릴 때도 항상 앞에 요약이라고 적어서 요약이라는 말 안에 약간 이렇게 적어주세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요약본으로 세트에 이렇게 적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포인트 부분들 같은 거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선생님들도 저희 학생들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면은 나쁘게 보시는 선생님들 거의 없으시거든요. 혹시라도 있다면은 저도 많이 상처받았던 기억도 있는데 내가 대학 잘 가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빠르게 털어버리시고 그렇게 열심히 선생님들과 소통해서 좋은 세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특이랑 비교과 잘 만들었는데 이제 내신 관리에 있어서 혹시 제일 자신 있었던 과목이 있나요? 아무래도 3년간 국어 내신 등급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국어가 제일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국어 공부법을 소개해 줄 수 있나요? 특히 내신은 제가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학교 수업을 진짜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어는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법도 조금씩 선생님들마다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이나 인강과 같은 보조적인 수단들도 좋지만 일단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조금 애매한 선지 같은 게 있다면 꼭 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특히 저희 학년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피드백을 받았던 게 제 내신 국어 등급을 잘 봤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좀 자신 없었던 과목이 있나요? 수학이 제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3등급도 받고 그랬었던 과목이었습니다. 시간 관리가 조금 힘들었구나. 네. 그러면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내신 공부할 때 뭐 공부 방법이나 이슈 같은 게 있었어요? 내신 공부 정말 몇 주 전부터 차근차근 계획해서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또 사람이라는 게 꼭 벼락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시작한 과목들 어떻게든 하겠다고 최대한 잠을 줄여서 했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잠을 깨겠다고 거의 앉아서 공부 안 하고 무조건 서서 공부하고 또 서서도 그냥 서 있으면 졸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신기한 현상도 보면서 걸으면서 공부하고 눈 아래에 치약도 발라보고 최선을 다해 잠을 깼었습니다. 대박이네요. 현역 때 면접을 봤었잖아요. 근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가천대랑 고려대 이렇게 두 가지 면접을 봤었는데요. 고려대는 아무래도 재시문 면접이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고 가천대는 인적성 면접이었어가지고 그래도 기억이 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면접이나 면접장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기억에 많이 남는 가천대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막 3단계 나눠서 면접 보고 했었는데 3번 다 교수님들이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막 무섭게 하려는 느낌은 없었고요. 대신 그 질문의 깊이나 그런 전문성이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질문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제가 생기부에서도 강조를 했고 또 자소서에서 강조를 해놨던 내용이 어떤 바이러스의 공존, 신체 내 공존 또는 바이러스의 이로운 사용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제시를 했었는데요. 질문으로 그럼 실제로 현재 신체 내에 공존 중인 바이러스를 아는 것이 있느냐, 더 찾아본 것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충분히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질문이었음에도 저는 찾아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어가지고 답변을 하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각각 면접을 좀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이 나요? 둘 다 메이저 리서치에서 면접 컨설팅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떤 생기부의 키워드들,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이런 관련한 키워드들 잘 잡아서 면접을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생기부에 적어놓은 것들에서도 어떤 소재들에서 더 나아가서 찾아볼 것들 그리고 또 생기부에 없더라도 알아야 될 과학적 지식들 같은 걸 많이 언급해 주시고 많이 준비를 시켜주셨는데 생기부에 없는데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 나올까? 내가 알았다면 생기부에 적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많이 안 했었고 실제로 아까 언급했던 질문에 유사한 질문도 컨설팅에서 집어주셨었는데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가지고 질문 준비를 잘 받았으나 제가 잘하지 못했다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적성, 생기부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팁을 줄 수 있을까요? 생기부에 언급된 거에서 더 깊은 질문들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기부에 적어 놓은 것들만 정리해야지 라기보다는 생기부에 정리해 놓은 것들을 위주로 더 깊이 그래서 여기서 또 이것까지 생각했다고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안 좋을 것은 없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깊이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저는 결심 당했죠. 아, 네, 수시가 6개 탈락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심 당했습니다. 그럼 혹시 어디에서 엔수했었어요? 저는 재수종합학원에서 엔수를 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좀 임했어요? 저는 최대한 너무 속상해하지 않고 스스로 너무 불쌍하다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쨌든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거니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잘하면 되고 이 다시 얻은 기회가 감사하다. 여건상 재수를 할 수 있음에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최대한 마인드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긍정적이네요. 그러면 재수랑 현역대 각각 좀 목표가 있었나요? 약 관련 공부할 수 있는 과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학과였군요. 그러면 지난 입시에서 수능 성적은 좀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현역대랑 재수대? 일단 처참했고 고대 학종 최저였던 4하파를 맞추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현역 때는 거의 1이었고 거의 1이었고 생명과학 2 그리고 영어 3 이렇게만 2, 3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비결이 있나요? 저의 상황과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던 게 제일 큰 비결인 것 같은데요. 현역 때는 최저만 맞추자라는 마음이었고 심지어 그 최저가 그렇게 맞추기 힘들 거라는 생각도 없어서 뭔가 덜 간절했고 덜 진심으로 임했는데 재수 때는 이젠 정시로 대학에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어서 그 마음가짐과 간절함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엔수, 재수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일화가 있을까요? 재수 종합학원에 가게 되면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자유를 박탈당하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 햇빛 아래서 걷는다던가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만 나올 수 있고 저희 심지어 점심 저녁에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외출증을 끊고 병원에 가려고 나왔는데 햇살과 옆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이게 재수학원은 대화를 못 하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진짜 재수와 엔수는 할 게 못되다. 모두들 현역으로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약간 자유가 없게 생활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좀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나요? 자기가 멘탈적으로 지금 좀 힘들다거나 너무 우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빨리 그 감정을 인정하고 빨리 주변에도 그런 거를 말하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특히 재수 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선생님들도 재수에서는 특히 엔수에서는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시니까 최대한 존중을 해주시거든요. 오늘은 먼저 집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전 서슴없이 나 오늘 너무 힘들다라고 알렸고 그럼 가족들도 저를 데리고 약간 주변 공원에 데려가셔서 부모님과 이렇게
알코올을 조금 나누면서 성인이니까. 네, 그쵸. 됐으니까 나누면서 슬픔을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털어내고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실례지만 약학과에 대한 미련은 없나요? 있죠. 살짝. 살짝 있지만 전 고려대학교를 사랑합니다. 학교 생활한 지 아직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고려대학교 두 대표적인 바이오 관련 학과가 바시랑 바이공이 있잖아요. 두 학과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생명과 화학에 집중하고 싶다. 그리고 또 약 관련돼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은 바시 같이 맞는 것 같고요. 왜냐면 바시는 물리나 수학을 아예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반해 바이공은 수학과 물리를 하고 약간 의료기기,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저희는 약 관련된 약간 이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은 유사하지만 공부하는 것과 진로 방향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네, 충분히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바시를 지망을 했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전공이랑 실제 들어와서 전공과 좀 차이점이 있나요? 바이오 시스템 의과학부 페이지도 정말 많이 들어가 봤고 거기서 있는 교과목들도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수강 신청할 때도 막 되게 익숙했던 교과목들이고 들어올 때부터 친밀했습니다, 이과에. 수강 신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수강 신청 잘 했어요?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되게 고정되어 나오는 과목들이 많아서 수강 신청할 게 2개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래도 원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럼 공강도 있어요? 금요일이 원격 수업이어서 거의 집에서 이렇게 듣는 자체 공강이에요. 공강. 네. 그럼 1교시는요? 아쉽게도 화요일, 목요일에 2번이나 1교시가 있어가지고 미적분 이런 건가요? 아니요. 바시는 수학은 안 해서 일반 생물학 연습이라는 과목입니다. 미적을 아예 안 들어요? 네. 오, 진짜 수학 물리 탈출이네요, 진짜로. 그럼 우리 민족 고대를 한번 자랑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 민족 고대는 말 그대로 민족 고대인 만큼 정말 선배와의 끈끈함이 진짜 남다르고요. 실제로 저 와가지고 지금 밥약을 한 15번은 한 것 같거든요. 그냥 오면은 이렇게 지갑 안 들고 다니셔도 되니까 선배들한테 이렇게 밥 사주세요 하면은 다들 사주시고 또 밥만 사주시는 게 아니라 밥 사주시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대학에 오셔서 적응하는데 진짜 편하실 거고요. 저희 학교만의 이런 열기 이런 것들을 진짜 어디서든 느껴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대학에 와서 이렇게 제 목소리를 막 항상 크게 내고 이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또 열기하면 또 촬영 시점으로 저번 주에 있었던 입실렌티 어땠어요? 저번 주에 있었던 입실렌티에 단상에 섰었거든요. 어떡해요? 제가 고려대학교 응원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상에서 본 학우들의 모습도 너무 열정 넘쳤고 그들의 목소리도 진짜 가슴을 울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우로 참여했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 민족의 아리아를 다 같이 떼창할 때 그 감정은 진짜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 근데 무대에서 보는 관점 진짜 색달랐을 것 같아요. 그럼 대학교 와서 꼭 하고 싶었던 활동 있어요? 방금 언급했던 응원단에 저는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때도 집에 와서 항상 그런 영상을 보면서 그 의기를 충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 찾아서 더 이렇게 의기 충전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동기부여가 저도 지금 고뽕이 좀 차오르는데 그럼 꿈꾸던 대학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줄 수 있나요? 다들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수험생만큼 힘든 시기가 진짜 없는 것 같거든요. 다들 그 힘든 시기 열심히 이겨내서 고려대학교에 꼭 후배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고대 화이팅!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과학을 싫어하는 이과생이기도 하다. 엄청난 생기부를 만들고 싶어서 그냥 마냥 어려운 내용만 쫓아다녔었거든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있는 것 같아요. 가능했다. 네, 가능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 제작한 이번 합격자 인터뷰 콘텐츠 잘 보셨나요? 내신과 수능 중 어떤 시험에 언제부터 얼마나 집중했는지, 3년간 진로 목표는 꾸준히 유지되었는지 혹은 변경되었는지, 수시와 정시 원서 접수에 임하는 솔직한 마음가짐과 각자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등 합격자들은 합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거쳤으며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언제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전반적인 생활기록부 방향성 및 비교과 계획을 위한 원투나인 전략 서류 솔루션, 수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전략 솔루션, 과학기술원 자기소개서를 위한 메이저 서류 솔루션, 인적성, MMI, 제시문 교직 면접을 위한 온 오프라인 통합형 메이저 면접 솔루션, 정시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메이저 정시 솔루션까지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여러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